저희 그 돈을 버는 거는 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과 에너지, 그리고 부를 창출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돈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왜 에너지 자석이라고 표현하는데, 돈이라는 게 에너지의 흐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전략적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돈을 끌어들이는 에너지, 그리고 거의 다 뭐 긍정적인 마인드셋, 동기부여, 중요한 역할, 돈과 에너지의 관계,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긍정적인 마인드셋. 우선은 돈과 에너지의 관계는 물리적 에너지로서 그리고 돈은 노동의 가치죠. 그리고 상대적인 가치, 그리고 자원, 생산의 어떤 가치를 많이 제공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돈이 따라오는 거고, 신용의 표현이 또 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자원을 획득을 하는데, 돈은 또 나머지 부분이 환산이 되고, 뭐 교환의 수단도 되고, 돈과 에너지의 관계는 심리적, 정서적 에너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풍요의 마인드셋이 있고, 부족의 마인드셋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기회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성장에 지향적으로 용기를 내는 거, 위험 감수를 하는 거, 부족한 마인드셋은 두려움을 기피하고 회피하고 제한적 사고를 하고 과도한 안전 추구하고 뭐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크게 버신 분들은 저는 용기의 영역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부자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성장 지형적 사람의 능력이 무한하다.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방식.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투자를 잘해서 투자를 기술을 배워서 투자를 잘하던가 아니면 판매를 잘해서 판매 기술을 배워서 판매를 잘하던가 일반적으로 딱 두 가지밖에 없죠. 근데 직장 생활로는 부자가 되기 좀 쉽지 않잖아요. 엔잡이라는 거 하는 거고,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반적인 사명감 플러스 돈이 되는 일은 따로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참고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돈과 에너지의 관계는 감정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 감사하는 습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책임감 있는 재정 설립, 장기적인 계획, 합리적인 투자.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은 충동적인 소비, 부적절한 투자, 재정적인 계획 회피. 그래서 양자 얽힘과 부의 관계, 요즘에 양자 얽힘이라는 거, 카르마라는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카르마가 뭐냐면은,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마주쳤어요. 근데 서로 무시를 하고 지나치면은, 카르마가 형성이 안 돼요. 근데 둘 다 어떤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막 기분이 나빴어. 둘 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싸우기라도 했어. 감정의 얽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의 얽힘, 그런 느낌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카르마 업이 발생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관계, 조심스럽게 인간관계를 맺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양자 얽힘, 그다음부터 양자 얽힘이 얘기를 합니다. 양자 얽힘은 한번 이렇게 파동이 주파수가 맞춰지면 계속 먼 거리 있다고 주파수가 맞춰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뭐 쌍둥이 아들 둘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 패턴, 그리고 하다못해 쌍둥이 아들 중에 한 명이 다치기로 하든 한 사람은 좀 직감적으로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양자 얽힘의 극단적인 극단값이라는 거죠. 피지컬 워드는 뇌에서 양자 효과가 신경통기와 촉진할 가능성이 제한하지만은 뇌의 생물학적 환경은 양자 효과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양자 얽힘이 불을 끌어들이는 에너지와 연결되는 주장은 과학적으로는 증거는 부족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양자 얽힘이 불을 끌어들인다기보다는 그 사고방식,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이제 불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근데 끌어당김의 법칙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예전에 보인 적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간접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됐지만 간접적인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뭐 사고를 촉진하고 뭐 일반적으로 불을 창출할 수 있는 간접적인 기여는 확실히 있다는 거거든요. 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마인드셋에 따른 간접적인 경험 그리고 양자알코올 부의 관계는 뭐 신비주의적인 해석이 달리죠. 양자알코올로 불을 직접 끌어들인다. 생각만으로 현실을 즉시 변화시킬 수 있다. 뭐 시크릿이라는 것도 있죠. 휘반적인 거는 과학적인 증거가 요구되냐, 검증 가능한 결과를 노출하냐. 근데 이거 우주 선고시, 예를 들어 일체 이심족,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프로 TV가 온라인 창업과 관련한 모든 것,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우측 상단과 본문 댓글에 세미나 참석 링크가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유튜브, 오픈 채팅, 자동화 홍보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준비해놨으니 영상의 오프라인 원인과 결과의 법칙, 그리고 양자 얽힘도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과학적으로 파지고 그러면 오히려 결론적으로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이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에너지를 만드는 마인드셋은 긍정적인 마인드셋 있죠 시각화. 그래서 내는 상상한 거를 현실로 믿는 경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현실이 아니다 인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상만으로 일반적으로 그런 뇌 호르몬은 이 호르몬 분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긍정적인 마인드셋, 긍정적인 학원. 왜 저희가 어떤 부분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뭔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에너지가 다운이 되잖아요. 하다못해 식욕도 다운되는 경우도 있는데 뭔가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힘이 쏟는 거. 긍정적인. 그래서 뭐 대다수 인생의 99%의 걱정거리는 대다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걱정거리가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최악의 상황을 아예 시뮬레이션에 딱 그 세팅을 해버리잖아요. 그 최악의 경우, 그러면 그 이상 같잖아요. 인생의 최악의 경우가 뭐가 있죠? 뭐 아무튼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깜빵에 갇혀가 자유를 잃는다거나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 뭐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아서 막 빚이 10억, 20억이 있고 통장에 압류가 다 들어온다거나, 뭐 그런, 또 건강상에, 뭐 부득이하게 막 업적이 갑자기 막 암에 걸렸다거나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부고가 된다거나, 제가 말을 놓고 침뱉어야 되겠다 싶은데, 뭐 이럴 일은 없겠지만,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이런 최악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편에 시뮬레이션 해봐라. NLP라는 동기부여에서 신경 가능성은 최악과 최상을 한번 시뮬레이션 하면 동기부여가 강하게 된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 못 벌면은 내가 지금 생명의 위독함을 느껴요.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가 뭐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비가 1,000만 원이 필요해요. 최악의 경우는 NLP죠. 최상의 경우 1,000만 원씩 꼭꼭 모아서 뭐 호텔에서 식사할 수도 있고 뭐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가족 간에 행복한 식사를 하고 최상의 시뮬레이션이죠. 그 두 가지가 사람을 동기부여시킵니다. 최상과 최악. 그래서 일부러 최악도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최상도 시뮬레이션 해보고 최악도 시뮬레이션은 별거 없거든요. 최상을 시뮬레이션 해도 별거 없고 이게 뭐 시뮬레이션 한다는 게 별거 없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나이가 먹으면서 감동이 덜해지잖아요. 그런 것도 약간의 그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은 긍정적인 마인드셋, 그리고 내려놓은 명상, 그리고 호흡 중심, 현재 판단할 수 있는 수용, 그리고 주의 돌리기, 마음에 집중하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에너지 싸움이라는 거죠. 에너지 관리 잘해야죠. 에너지 만드는 방법 실용적으로 보통 뭐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에너지라고 할 수 있고 감정이라는 것도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감정 관리가 필요한데 긍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거.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는 내뱉는 순간 내 무의식이 들어버리고 주변 사람이 듣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는 게 감정 관리랑 에너지 관리에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단어를 쓰는 거, 누구나 부정과 그 긍정은 양면인데 보통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인정받고 싶으니까. 예. 근데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하고 행동을 하고 성과로 증명을 해야 인정이 되는 건데 보통은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얘기해서 나는 너와 달라 똑똑해. 이게 무의식적인 그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프로는 성과로 인정받는다. 뭐 인정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솔직히. 예. 그냥 숫자, 성과, 증명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아가 세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굳이 남의 인정이 필요가 없어요. 뭐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뭐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경제적으로 그런 목표를 찍으면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강하더라. 그러니까 한 달에 연봉을 막 뭐 예를 들어 연봉 1억을 벌고 싶으면 연봉 3억을 벌고 싶어하는 목표, 3억을 벌면 10억을 벌고 싶어하는 목표, 10억을 벌면 100억을 벌고 싶어하는 목표. 그런 성취동기는 강하더라. 예, 뭐 연봉 100억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대기업의 임원분들. 뭐 그런데 뭐 이제 어쨌든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자아도 강하고 증명 욕구도 강하더라. 그런 분들 오히려 말은 별로 없어요. 실행을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마인드셋이 필요하다는 거죠. 추천 성과를 만드는 거는 말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행동. 예, 실행 어떤 실행을 하시고 협상할 때는 말을 해야 되죠. 설득할 때는 말을 해야 되고. 예, 근데 불평불만은 부정의 언어예요. 그리고 부정의 언어는 가난의 언어거든요. 실행을 막는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 도구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 쓰면 됩니다. 추천 도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많죠. 한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 무료 교육, 금융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좀 이제 금융 교육을 A부터 Z까지 알려주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아이러니하죠. 이런 무료 서비스들이 많은데 이거를 하면은 제가 웬만한 PB센터의 은행 지점장보다 금융교육적인 부분에서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분들이 뭐 금융 관련 자격증이 있지만은 세일즈 허가 관련 자격증이거든요. 버스 운전기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권투자 상담사 저도 가지고 있는데 버스 운전기사 자격증이랑 똑같다. 운전면허증이다. 네, 금융상품을 팔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금융교육이 내 현금으로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이입대 때 보험설계사 하고 싶어서 PB를 했었는데 근데 거꾸로 제 신용은 마이너스 신불자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금융 지식이 있다 보니 이제 제 신용 관리는 거꾸로 못하고 금융은 완전히 파산났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하다. 오히려 PB센터의 PB보다 부자들이 금융 지식은 더 많이 알고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보다 부동산 판매자보다 실제 부자들이 부동산 정보를 더 많이 알아요. 그리고 보통 경영서 쓰는 대학 교수보다 사업 필드에서 조그맣게 장사라도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사업 감각이나 사업 지식은 더 많이 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부딪히는 분들이 보통 더 지식은 더 많다. 그리고 그 지식을 자랑하지 않을 뿐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계 방법은 양자 사고의 가치랑 실용적인 전략이 중요합니다. 양자 기업이 불을 끌어들이지 않지만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자극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던 마인드셋의 재용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 보통 성공한 기업인들 기업 가정의 마인드셋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인이라는 거는 그 장인의 혼을 심는 프로의식은 항상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저희가 동네에서 물건을 팔고 아니면 동네에서 미용실 한다고 하더라도 프로의식이 있는 사람과 아마추어인 사람과 엄청난 퍼포먼스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 분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는 프로의식이 필요하다. 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1개월에서 2개월, 2, 3개월, 4, 5, 6개월 명상 루틴 긍정적으로 마인드셋을 갖추는 거. 뭐 이런 부분 윤리적인 가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프로건프로 TV에서 항상 이제 그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뭐 태극기 부자 되는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항상 줌으로 오프라인으로 그 쇼핑몰이나 온라인 창업에 관한 세미나, 쇼핑몰, 아니면 유튜브, 뭐 아니면 블로그라도 저희 온라인 창업 모든 것은 그 사업 창업에 대한 부분 세미나를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고 나눠보려고 해요. 댓글에 혹시 원하는 주제 있으시면은 같이 나누면서 저희가 그런 분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나 창업이나 어떤 분야,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좀 결과치가 풀려지는데, 확실히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계속 성장하는 분들이 사업이든 창업이든 계속 성장장구 하시더라고요. 같이 성장하는 시간 가지면서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요청 드립니다.